극한 폭염의 기세가 한풀 꺾이긴 했지만 여전히 무더위의 여파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전국 곳곳에서 순환 사고와 화재 등 피해가 잇따랐는데요. 사회부 조경원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먼저 어제 인천국제공항을 직접 취재하고 왔다고 하는데 사실 폭염 때문에 많은 피서객들이 인천공항으로 몰렸다고 하는데 여기가 좀 또 다른 문제가 있다면서요? 네, 일단 제가 어제 하루 종일 인천공항에 있었는데요. 공항에 있는 나무 평상에서 시민들이 각자 집에서 가져온 간식을 꺼내 먹거나 또 책을 가져와서 공부하는 시민들의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또 한편에서는 장기 대결도 펼쳐지기도 했는데 저도 덩달아서 피서지에 온 듯한 느낌이 들기도 했습니다. 네. 또 온도계를 가져가서 직접 측정해 보니 실내 기온이 24도 정도로 나타났습니다. 공항 피서객들은 저마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시민들의 목소리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복지관도 방학했어요. 더워서. 그러니까 갈 데가 없어요. 노인네들이 하나둘 혼자서 카페 가서 앉았을 수 있어요? 경로당에 또 가려면 또 회비 내야 되고 그것도 매달 회비가 있어. 5,000원 받는 데도 있고 10,000원 받는 데도 있고. 들으신 것처럼 홀로 사는 어르신들은 냉방비가 부담되는데 복지관이나 무더위 쉼터가 항상 열려 있지는 않다는 겁니다. 또 만 65세 이상 시민들은 공항철도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는 점도 공항을 찾는 이유 가운데 하나로 분석됩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밤사이 인천에서 실종이 됐던 모터보트와 낚시객이 구조됐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일이 벌어진 겁니까? 네, 우선 영상 보시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영상 나오고 있는데요. 바닷물에 여명이 비치는 게 보이는 이른 새벽 같죠. 뒤집힌 모터보트 위에 남성이 위태롭게 엎드려 있고 다른 두 남성은 물속에서 간신히 고개만 내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들은 어제 인천 영종도 인근에서 바다 낚시를 떠났는데 어제 저녁 7시 10분쯤부터 연락이 끊겼습니다. 실종 신고를 접수한 해경은 밤샘 수색에 나섰고 11시간 만인 오늘 아침 6시 10분쯤 이들을 발견해 무사히 구조했습니다. 한여름 더위를 피해 물놀이나 수상 레저를 즐기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항상 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예. 그리고 서울 수색동에 있는 그 아파트에서는 물난리가 났다고 하던데 이건 또 어떤 일인가요? 네, 지금 또 화면으로도 나오고 있을 텐데요. 16층 가정집 천장 모습입니다. 천장을 보시면은 네, 이렇게 구멍이 뻥 뚫린 모습입니다. 네, 지금은 수리하려고 크게 벌려놓은 상태이긴 한데 집주인은 어제 오후 갑자기 천장 배관에서 물이 쏟아지기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발목 높이까지 차오른 물이 아파트 계단을 타고 지하까지 내려가면서 동 전체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집주인은 물론 이웃도 함께 물을 퍼나르는 모습 지금처럼 보고 계신데요. 지금은 물난리가 어느 정도 정리된 상태입니다. 네. 이것 때문에 전기 공급도 끊겼다고 하는데 이건 왜 그런 겁니까? 네, 아무래도 물 때문에 이 감전 사고가 우려돼서 전기를 선제적으로 차단했기 때문입니다. 서울 일부 지역에는 아직도 여전히 열대야 주의보가 내려진 상태인데요. 밤사이 단전으로 주민들은 무더위 속 불편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러면서 승강기도 작동을 멈춘 상태입니다. 주민들은 땀을 뻘뻘 흘리면서 지금도 계단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예. 또 오늘 해당 동으로 이사 오기로 한 세대도 있었습니다. 사다리 차만으로 짐을 나르고 있고요. 작은 짐을 들고는 집까지 걸어서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예, 여러 가지로 힘든 상황이네요. 자, 그런가 하면은 폭염 경보가 내려진 전북 전주에서는 밤사이에 큰 불이 났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 YTN으로도 화재 영상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전북 전주시 송천동에 있는 농수산 시장에서 불이 난 건데 시뻘건 불길이 시장을 순식간에 집어삼킨 모습입니다. 어젯밤 11시 10분쯤 난 불은 4시간여 만에 꺼졌고 다친 사람은 다행히 없었습니다. 이렇게 다닥다닥 붙어있는 점포들로 순식간에 불이 번지면서 소방당국은 한때 대응 2단계를 발령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이제는 날씨가 더위가 좀 한풀 꺾인 것 같긴 한데 여전히 이 뙤약볕 아래서 활동해야 하는 사람들도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 사회부 취재 기자들이 오늘 아침부터 소방관 그리고 경찰관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예. 먼저 최승훈 기자가 나가 있는 파주소방서는 최근에는 벌집 제거 출동이 잦다고 설명했습니다. 소방관들은 통풍이 되지 않는 벌집 제거복이나 25kg에 이르는 방화복 등을 입고 있다 보면 금세 땀범벅이 돼 옷을 3번씩 갈아입어야 하고 탈진되는 경우도 있다고 토로했습니다. 또 이수빈 기자는 출근길 교통단속을 하는 경찰관을 따라가 봤습니다. 경찰관들은 손바닥으로 햇빛을 가린 채 차량을 단속하거나 보행자 안내에 바쁜 모습이었습니다.
교통경찰들은 하루에 많게는 10시간 이상을 밖에서 근무하는데 차량 열기는 물론 도로에서 올라오는 지열 때문에 체력 소모가 크다고 말했습니다. 예. 자, 이런 극한 폭염의 여파가 전국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현상들인 건가요? 네, 하천과 호수가 뜨거운 열기에 데워지면서 녹조 현상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강원도에 있는 소양호, 또 충청도에 있는 대청호, 울산에 있는 회야호 등 주요 식수원으로 쓰이는 곳에서 녹조가 관찰된 겁니다. 특히 소양호는 상류에서 4년째 여름마다 녹조 현상이 반복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회야호에서는 취수탑 근처까지 녹조가 침범하면서 17년 만에 조류경보 관심 단계가 발령되기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폭염 피해가 곳곳에서 나타난 상황 속에서 지난 주말에 영동 지방에는 폭우가 쏟아졌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제 강원 동해안에서는 제13호 태풍 돌핀의 영향으로 오전 한때 시간당 80mm가 넘는 장대비가 쏟아졌습니다. 당시 YTN으로 들어온 제보 영상 살펴보겠습니다. 그제 오전 강릉 중앙동 모습 보고 계신데요. 도로가 물에 잠기고 하수구에서 물이 솟아오르고 있습니다. 또 상가 CCTV에는 빗물이 차오르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고 일대 상가 수십 곳에 이렇게 침수 피해가 있었습니다. 비슷한 시각 강릉 임담동에서도 길 한복판 흙탕물이 역류하고 있고 도로가 물바다로 변했습니다. 불행 중에 그나마 다행이라면 이날 내린 비로 최근 동해안을 달궜던 폭염이 조금은 누그러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그런데 태풍의 간접 영향권에 들었던 제주에서도 피해가 있었죠? 네, 이 태풍이 점차 서쪽으로 이동하면서 이 제주에서는 강풍 피해가 좀 많았습니다. 제주 구좌읍에서는 나무가 쓰러졌다는 신고가 접수됐고요. 건물 간판과 가게 차양막이 심하게 흔들린다는 신고도 접수돼 안전 조치가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순간 풍속 최대 초속 20m의 강한 바람이 불어 제주 산지와 서귀포 등에는 강풍주의보가 발효됐습니다. 또 제주와 남해안을 중심으로 전국 대부분 해상에 풍랑특보가 내려지면서 여객선 운항도 일부 멈췄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온열 질환 상황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매일 온열 질환자가 거의 200명씩 발생을 하다가 100명대로 떨어졌네요. 네, 맞습니다. 그제 하루 발생한 온열 질환자 수는 모두 131명이고 이 가운데 사망자는 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3일부터 매일 200명 안팎으로 발생한 온열 질환자 수도 주말 사이 폭염 기세가 꺾이면서 100명대로 내려앉은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무더위가 당분간 이어지는 만큼 온열 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앞으로도 건강 관리에 유의가 필요합니다. 잠시 뒤 오후 4시에 어제 하루 동안 발생한 온열 질환자 통계가 발표되면 그때 다시 제가 내용을 살펴보고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사회부 조경원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